61세 박정숙이 6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샀던 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 후 그녀는 119 구급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박정숙은 34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식장을 나섰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조용한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퇴직한 남편과 단둘이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조실로 향하던 34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요? 박 선생님이 아닌 그냥 박정숙은 누구인가요?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은퇴해서 집에서 신문을 읽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받을 뿐 예전처럼 북적거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캠핑카로 전국 일주, 60대 부부의 로망 여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한 영상 속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부부가 캠핑카를 몰고 바닷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아내는 말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매일 다른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글쓰기도 하고 있어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하며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교사 일을 하느라 그 꿈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언젠가는 하면서 벌써 61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캠핑카 사서 여행 다녀볼까요? 남편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 캠핑카? 정숙은 그동안 품고 있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아이들과 당신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 우리 나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번쯤은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여행하며 글 쓰는 게 꿈이었다는 거 알잖아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보자. 다음 날부터 정숙은 캠핑카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관련 책도 사보고 캠핑카 전시장도 여러 곳 다녔습니다. 캠핑카 종류도 다양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정숙과 남편은 한 달 넘게 고민한 끝에 5,500만 원짜리 중형 캠핑카를 선택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으로 모아둔 1억 2천만 원 중 절반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큰 돈 아닌가? 하지만 정숙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건강할 때 해야죠. 캠핑카 구입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레는 떨림이었습니다. 드디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추가로 침구류, 주방용품, 캠핑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 더 들었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새 캠핑카가 집 앞에 주차된 날,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부럽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이웃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정숙은 평생 처음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교사 시절 친구들에게 캠핑카 사진을 보내니 모두들 놀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수가 정말 멋있다. 우리는 언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진짜 로망이었는데 부럽다.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드디어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남편과 나란히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인생인 것 같지 않아요? 캠핑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갈매기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61세 새 인생 시작, 캠핑카와 함께하는 꿈의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의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저도 꿈이에요. 진짜 멋있으세요. 인생을 즐기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정숙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동안 남을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구나. 첫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캠핑카 안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창밖의 별을 보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꿈을 이뤘다.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며 마신 커피 한 잔은 집에서 마시던 어떤 커피보다 맛있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 같다. 이런 여유가 있는 줄 몰랐네. 한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곳을 구경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속초까지 매일 다른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다른 캠핑카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정숙은 매일 여행 일기를 썼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에 묻혀 잊고 있던 글쓰기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남편과도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좁은 캠핑카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있는 캠핑장은 예약이 어렵고 물을 보급하고 폐수를 버리는 일도 생각보다 번거로웠습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는 정숙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5월 들어서는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터져서 아이들과 연락하기 어려웠습니다.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해도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정숙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다른 여행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몇 달 지나면 현실을 알게 돼요.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정숙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월이 되자 경제적 압박이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료비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캠핑장 이용료도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했습니다. 거기에 통신비, 식비, 각종 용품 구입비까지 합하니 한 달에 18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지출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 노후 자금이 몇 년 못 갈 것 같은데. 정숙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더 큰 문제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캠핑카 안에서는 항상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다툼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자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 나는 처음부터 걱정된다고 했어. 정숙도 화가 났습니다.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요.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운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캠핑카라는 좁은 공간에서 갈 곳 없는 답답함과 경제적 부담, 생활의 불편함이 겹치면서 부부 사이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정숙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걸까?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 걸.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긴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캠핑카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정숙은 점점 어지럽고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정숙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급히 차를 갓길에 세우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은 정숙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내가 잘못했어. 병원에서는 열사병과 심한 탈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세를 고려할 때 이런 무리한 생활은 위험합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장거리 여행은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남편까지 고생시켰구나. 괜한 꿈을 꾸다가 건강까지 잃을 뻔했어. 남편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건강이 제일 중요해.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캠핑카는 중고차 업체에 팔기로 했습니다. 6개월 된 캠핑카지만 중고가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의 손해를 본 셈이었습니다. 정숙은 캠핑카를 보내는 날 마지막으로 그 안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남편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건강한 시간이 더 소중해. 집으로 돌아온 후 정숙은 다시 예전의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점점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남편과 동네를 산책하고 가끔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녔습니다. 정숙은 집에서 여행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캠핑카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좋았던 점도 힘들었던 점도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친구들에게 원고를 보여주니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정수가 이런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넘쳐나는데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정숙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정숙은 지역 신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고했습니다. 61세 캠핑카 여행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덕분에 정숙은 새로운 보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생각해보니까 진짜 무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꿈을 이루려고 도전한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을 뿐이지.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캠핑카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지비, 연료비, 수리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렌터카로 먼저 경험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넷째,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계획과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지금도 가끔 캠핑카 여행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러움보다는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도 분명 힘든 점이 있을 거야. 영상으로는 좋은 면만 보이는 거지. 지금 정숙은 집에서 글을 쓰고 남편과 함께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가끔 기차 여행도 다닙니다. 거창한 꿈을 포기한 대신 소소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 아이들이 가끔 보내는 안부 전화.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정숙은 캠핑카를 꿈꾸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렌트로 먼저 경험해보고 경제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무엇보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61세의 박정숙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꿈도 현실도 모두 소중하지만 그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